이어서 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과 함께 이번 주에 산업 일정과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이슈 캘린더는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예, 이번 주도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월 29일에는 안심택배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1인 가족, 특히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은 택배에 대한 그런 공포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1월 30일에는 LED 코리아 2013,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LED 관련 신제품 그리고 트렌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 날 나로 3차 발사 추진과 관련된 또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는 국제 임신, 출산, 유아, 교육 박람회가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예정된 일정이긴 한데요. 2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중국 춘절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들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시장에서 큰 기대감을 또 가지는 것이 중국 춘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종목들도 우리가 좀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네. 먼저 중국 춘절 연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예, 이번 주 당장 다가온 이슈는 아니지만, 네. 연휴 기간이 워낙 길고,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또 적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미리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다라고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설 명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약 일주일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사실 이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건국절 연휴에 이어서 중국에서는 두 번째로 큰 소비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난해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기가 회복 단계에 있지는 않았고, 그리고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1월 그 신정 연휴와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기간적으로. 이 1월달 그 중순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2월 9일부터니까 거의 초중순에 해당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서, 나름대로 그 신정 연휴와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 이제 갭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그 유통업체들의 이 판촉 활동이 연장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가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 그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 또한 이 8분기 만에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 사실 4, 4분기 이 GDP도 그랬지만은 산업 생산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컨센서스 대비 잘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중국 경기가 3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시그널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이 중국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 소비 심리가 이렇게 개선되는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국 경기 회복세의 흐름 속에서 이 국내 증시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좀 미국 재정절벽 이슈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이 중국 이 춘절 전후로 해가지고는 중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 관심축이 좀 이동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관련 업종과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3월 초에는 또 중국 양회가 또 예정돼 있거든요. 이런 큰 행사들이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 서서히 이제 좀 시장에 영향력이 확대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관련주에 대한 또 관심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는 2007년도까지는 한 조선이라든지 화학 업종이라든지 철강 업종이라든지 이 중국 섹터라고 하면 거의 이제 소재라든지 산업재 섹터 중심으로 호재로 인식이 되었던 반면에 2010년도 들어서는 이제는 좀 변화가 나타난 것이 이런 음식료라든지 또 의류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그 소비재 섹터가 중국 수혜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중국 내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성공적인 진출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매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매출 성장률 측면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최근 그 시진핑 정부, 이 5세대 정부가 내수 부양책을 또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카지노 이런 쪽도 같이 동반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춘절과 관련해서는 경기 그리고 시기적인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더 나을 것이다. 많은 종목들이 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소비와 관련된 종목을 많이 살펴보자라고 해주셨어요. 소비와 관련된 종목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좀 주가로 봤을 때는 엇갈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또 관심에 두고 계세요? 네,
뭐 서비스 업종, 네. 뭐 레저 관련주라든지 여행 관련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종목으로 따지면 오리온이나 뭐 락앤락이나 또 CJ 오쇼핑, 코스맥스, 뭐 베이직하우스, 하나투어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중에서도 오늘에는 이제 소개드릴 업체는 락앤락이라는 네. 회사입니다. 뭐 락앤락 새삼스럽긴 하지만 잠깐 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락앤락의 주요 제품입니다. 주로 이제 밀폐 용기가 되겠는데요. 플라스틱 밀폐 용기 그리고 주방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98년도에 이 업계 최초로 이 사면 결착 방식의 락 타입 제품을 출시를 했죠. 이 기술력과 품질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바가 있고, 이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락앤락이라는 업체, 뭐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드린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국 수혜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매출 비중입니다. 국가별 매출 비중이 되겠는데 중국이 53%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31% 한국 시장 그리고 동남아와 기타 시장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제품 가격이 최근 그 중국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고 이 판매 지역 또 확대되고 있고 또 유통 채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2012년도 중국 실적이 11년 대비했을 때 27% 정도 이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달성이 기대가 됩니다. 이 중국 시장의 매출의 채널별 비중을 보면은 홈쇼핑과 특판이 20%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뭐 신용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혜택을 좀 부과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이러한 어떤 소비 과정에서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남아시아 시장의 성장세 또한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진출을 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성장세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국내 그 홈쇼핑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 이제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홈쇼핑 특판이 20% 정도의 채널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을 통한 이 매출 기대감들이 이제 서서히 또 살아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춘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절 전후로 해서 이 소비 시장이 또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시기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은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매출도 30% 이상인데 뭐 여러 가지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이 수익성 측면을 계속적으로 제고하는 노력들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매출 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들어와서는요, 이제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우상향 곡선을 본격적으로 그려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전사 매출 성장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0% 수준입니다. 뭐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0%, 그러니까 전체 성장률보다 중국 쪽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동남아시안 홈쇼핑 매출 이런 측면들이 어떤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중국 소비시장 수혜주가 주목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이 락앤락이 올해부터 또 이 매출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세를 또 보여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올해 기준 PER이 한 18배 정도? 아주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데 실적 성장세 기속됐을 때 어떤 프리미엄 적용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역해된 숄더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따라서 턴어라운드의 전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저항 구간이 장기 평선 241선, 200일선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저항 라인을 만약에 돌파하는데 성공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33,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기대감들을 한번 가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저항선 돌파 이후에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까지 좀 꾸준한 상승을 보여왔습니다만 저항 구간에 한번 막힐 걸 예상하시고 한 25,000원에서 6,000원 사이 한번 타이밍을 잡아 보신다면은 3만원, 33,000원 정도 수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의 춘절 연휴를 앞두고 수혜주 측면에서 락앤락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